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2022년 9월 29일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면서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겨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 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 이익의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서 조정이 됩니다. 초과 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주택 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 금액 부과 구간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과 기준 현실화 분야입니다.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현재 초과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 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기존의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부과 기준 현실화 개선안을 보겠습니다. 초과 이익이 현행은 3천만원 이하일 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에서는 1억 원 이하일 때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10%, 20%, 30%, 40%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치를 보게 되면 현행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50%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을 보게 되면 3억 8천만 원을 초과할 때 50%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만큼 부과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과 개시 시점 조정 분야입니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 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과 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 단계를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받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초과 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초과 이익 발생 시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점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분야입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매각 대금이 초과 이익에 산입이 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앞으로는 부담금 산정 시에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실수요자 배려 분야입니다.
현재는 주택 보유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감면 퍼센테이지를 높인 다음에 10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을 보겠습니다.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 감면, 9년 이상 40%, 8년 이상 30%, 7년 이상 20%를 감면하고 6년 이상인 경우 10%를 감면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서 1세대 1주택 고령자, 만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종합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 단지 수가 줄어듭니다. 84곳 부가에서 46곳만 부가를 하게 되고 38곳이 면제가 됩니다. 지방이 32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들게 되고 경기 인천은 24곳에서 12곳으로 줄어들고 서울은 28곳에서 23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세대당 평균 부담금은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크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11곳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11곳도 1천만원 이하가 6곳, 1천에서 3천만원이 4곳입니다. 이렇게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소액인 1천만원 이하 부가 단지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84곳 단지 중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부과하는 단지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고액인 1억 원 이상 부과하는 부가 단지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84곳 단지 중 19곳에서 5곳으로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개정안과 같이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나 앞으로 재건축 계획을 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